We were being pummeled by both friend and foe alike. Our nation requires steel and aluminum to be made in America, not in foreign lands. It's 25% without exceptions or exemptions. And that's all countries, no matter where it comes from, all countries. So essentially, we're putting on a 25% tariff without exception on all aluminum and all steel. 미국은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업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피해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파도, 태풍, 폭풍, 폭탄이 드디어 우리 한국을 덮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서명을 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별 품목 가운데 첫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선택을 한 건데 한마디로 뭐 마음에 안 들면 미국 공장,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뭘 만들든가 해라 이런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트럼프 1기 때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일으켰던 시작점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였어요. 그때야 어떻게 보면 판박이처럼 똑같이 출발점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조금 더 세밀해졌고 광범위해졌죠. 1기 때는 가공되지 않은 철강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됐으니까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선택을 했을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른바 미국 북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대 지역, 러스트벨트 지역의 이른바 블루컬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역의 지지층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요. 최근에 이 철강 관련된 관세 얘기가 처음 다시 나왔던 게 US 스틸의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US 스틸 본사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거든요. 미국 북부 지역입니다. 결국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철강 제품도 결국 미국 안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라라는 게 최종 목표치로 보이는데 결국 목표는 이거 같습니다. US 스틸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걸 최종 목표점으로 두고 이번 관세 조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철강 알루미늄에 그치지 않고 다음 타겟은 뭔지도 직접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주력 품목이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다가 의료, 바이오 분야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We'll be talking about other subjects like cars. We'll be talking about drugs and pharmaceuticals. We'll be discussing chips. And we're going to be doing some other things in addition to that, all which will bring in a lot of jobs into our country. Cars is going to be a very big one and a very important one.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f they're at 25, we're at 25. If they're at 10, we're at 10. And if they're much higher than 25, that's where we are too. I would say 2 days, don't you think? 2 days, yeah.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관세 표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언급한 게 우리 대한민국을 염두하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반도체에다가 그렇게 관세를 세게 때릴 수 없을걸? 이런 지금 예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속내를 아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오히려 미국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미국 빅테크들이
가져다 쓰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70%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죠. 공급합니다.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제품으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높은 비용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네. 3위 업체가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거든요. 점유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생산해내는 반도체 칩만으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다 써야 되는 반도체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거는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내는 일을 자초하게 될 거다. 아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걱정되는 건 지금 트럼프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아하. 것이고 예전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일종의 피해를 보겠지만 감내할 만하다. 네. 결국에는 미국 안으로 이런 생산 기지들을 다 이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라면 치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오히려 반도체 칩을 가져다 쓰는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해서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전형적인 협상가, 전략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내하더라도 관세 폭탄은 본인이 뜻한 대로 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건데 네. 실제로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선제 공격을 날리면서 미국도 지금 역풍을 맞았다, 부메랑을 맞았다라고 해요. 미국 내에 지금 금, 은, 구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네. 미국도 손해보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원자재 사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하. 그러니까 업체들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도 모든 이 산업에 들어가는 필수 이제 광물인데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되기 전에 비싸게 사기 전에 미리 물량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미리 사재기를 하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 안에서의 가격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뭐 톤당 $800 정도에 이미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서 미국 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감안하면 굳이 지금 관세 부과를 하는 게 미국에 정말 득이 되는 일이냐 네. 이런 논란이 계속 붙고 있는 거죠. 사방팔방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감내하면서 지금 밀어붙인다. 글쎄요,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 모두가 지금 적이 되는 상황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포탄의 영향으로 뛸 대로 뛴 금값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도 몇 차례 이 금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금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폐공사에서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골드바 사려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골드바를 만들기 위해서 네. 자재를 들여오는데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더 이상 골드바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일시 중단을 시킨 것이고요. 네. 이게 지금 금투자가 얼마나 열풍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금에 대한 매입 수요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미 뭐 국제 시세 가격으로 온수당 $2,900 훌쩍 넘었거든요. $3,000도 곧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내년까지 보면 $4,000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국제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드바라는 거를 사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요. 저는 아직 본 적도 없긴 한데. 네, 골드바 뭐 이렇게 요만한 우리 지갑보다 조금 지갑 한 반 정도 되는 네. 바 형태의 금이죠. 실물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이고 한 덩이에 얼마 정도 하나요? 한 돈 말씀입니다. 아니 그 금 골드바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요? 그게 무게마다 다 다른 네, 거죠? 골드바 크기에 따라서 그건 또 다르기 네. 때문에 요즘에는 금이 워낙 귀해가지고요. 매우 소량 단위의 이 금도 사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